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대의 중사부부 괴담. 중사부부가 전방에 정근을 가면서 군인 아파트를 배정받아서 이사를 갔대. 군인 아파트는 대부분 직급이 높을수록 고급이고 직급이 아래일수록 낡고 오래된 아파트래. 이 사람은 막 중사로 진급하고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역시나 지은 지 15년이나 된 낡은 아파트였대. 물론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거라서 부담은 없었겠지. 부인은 불만이 많았지만 어떻게 하겠어. 남편이 일하는 곳이 전방으로 배치돼서 할 수 없이 따라왔으니까.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남편이 숙직을 서게 됐나봐. 부인은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아기와 단둘이 보내게 됐어. 밤 9시 정도 돼서 먼저 아기를 재우고 부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욕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샤워기 소리하고 사람 음성 비슷한 소리가 들리더래. 부인은 TV 볼륨을 줄이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대. 그런데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더라는 거야. 자기가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볼륨을 높이고 TV를 보고 있는데 30분 정도 지났을까? 욕실 쪽에서 이었고 속옷 좀 갖다 줄래? 이런 여자 말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더라는 거야. 부인은 너무 놀라서 바로 욕실 문을 활짝 열었더니 웬 머리 긴 여자가 욕탕에 물을 받아놓고 누워있더라는 거야. 부인은 너무 놀라서 떨리는 음성으로 누구세요? 라고 물었나봐. 그러자 여자가 고개를 획 돌리면서 쉬이 굳는데 두 눈이 푹 파여서 눈동자가 뻥 뚫린 채로 그러는 댁은 누구세요? 이러더라는 거야. 부인은 그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다음날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그 얘기를 했대. 하지만 남편은 농담처럼 그냥 웃어넘기고 다음날 출근을 했나봐. 남편은 점심 무렵에 동료 장교들이랑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우스개 소리로 했나봐. 그런데 한 동료가 약간 심각한 표정으로 그 집에 예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있었다는 거야. 전임 장교가 그 집에서 살다가 장교된 훈련 중에 사고로 죽고 부인은 그 충격으로 자고 있는 아기 옆에 아기를 잘 돌봐달라는 편지 한 장을 써놓고 욕실에서 동맥을 끊고 자살을 했다는 거야. 남편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바로 부인한테 전화를 하고 잘 있는지 묻고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갔대. 한데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실에 불이 꺼져 있는 채 안방 쪽에서 부인이 아기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는 말소리가 들리더래. 남편은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거실 불을 켜고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웬 머리 긴 여자가 두 눈이 뻥 뚫린 채로 아기를 안고 있더라는 거야. 부인은 옆에 기절한 채 쓰러져 있고. 두 번째 이야기. 꿈. 현재 직장에 다니는 보통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10년 이상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장례식장에서 부조금을 넣는 통 앞에서 조문을 오는 분들께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일가 친척분들이 상을 봐주셨고 저는 가끔 심부름이나 하며 3일장을 치르는 중이었죠. 발인 전날 밤까지 꼬박 22시간 동안 장을 지키다. 너무 피곤하여 잠깐 쪽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눈을 붙인 뒤 아버지와 교대해 드리려고 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집에 저만 홀로 있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저 며칠 동안 씻지 못해 찝찝한 몸만 극적이며 매점을 향했습니다. 매점으로 가는 길은 상가집 바로 왼쪽 코너로 돌면 나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매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돌아갔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상가집의 고인이 모셔진관이 사라지고 모든 장례 도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다는 걸 그제서야 이상하게 여긴 저는 휴대폰을 찾기 시작합니다. 제 휴대폰은 어디에도 없고 근처에 아무도 없어 당황하던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꿈인가? 꿈인 것 같은데 몇 초 정도 지났을까요? 몸이 뜨거워지다가 갑자기 눈을 떠보니 정말 꿈이었습니다. 저는 부조통 옆구석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고 깨고 난 뒤 찝찝한 마음에 세안을 하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은 어둑어둑한 것이 불이 다 된 모양입니다. 비누가 없어 수돗물에 대충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는데 뒤에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수를 1분 정도 한 터라 죄송한 마음에 금방 자리를 피해드리고 휴지를 찾으러 변기 쪽으로 갔는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충 옷으로 닦으려고 셔츠를 걷는데 옆에 남자분이 손수건을 건네주셨습니다. 세수를 해서 얼굴을 닦기 뭐해. 괜찮다고 거절한 티. 다시 장례식장으로 가려는데 남자분이 제 손에 손수건을 건네시곤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대충 얼굴을 훔치고 손수건을 돌려드리러 나왔는데 그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별 생각 없이 주머니에 손수건을 집어넣고 저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다음날 발인을 하고 선산에서 머물다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밀린 잠을 자르고 샤워를 하고 바로 침대로 향했습니다. 몇 분은 돼서 바로 골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다 몽롱한 기분이 들면서 무언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눈을 슬며시 떴을 때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남자분이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보며 오싹한 미소만 지을 뿐. 몸이 움직이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피곤했던 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동자만 깜빡일 뿐. 저는 발가락부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곤 이불을 박차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조건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방에 계신 할머니에게 부둥켜 안기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저 포근한 그 품에서 점차 안정을 취해갈 때쯤 할머니는 제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쳐주신 뒤 조용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아직 무서움이 남아 따라 나가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 뭔가 잘못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너무 반가운 마음에 너무 그리운 마음에 돌아가신 할머니였다는 걸 알았으면서 그렇게 다시 기절하듯 시간이 가버렸습니다. 눈을 뜨자 장례식장 안에서 저는 졸고 있었고 갑자기 불안한 마음에 바지 주머니를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할머니 휴대폰이 들어있었습니다. 나중에 발인을 할 때 장지에 할머니 휴대폰을 같이 묻었습니다. 고인이 죽기 전까지 지니고 있었거나 평소 자주 사용하였던 유품은 절대로 몸에 지녀선 안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신내림. 어릴 적 직업이 군인인 작은 외삼촌이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갓 입학한 시점에 외삼촌이 어디서 여자를 데리고 와 결혼하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문제없이 시간이 흘러 외사촌 동생도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 클수록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아주 예쁘게 컸는데 이 아이가 말을 하게 될 때 즈음에 친척들끼리 만나는 자리에서 가끔 혼잣말을 하거나 허공을 멍하게 쳐다보는 경우도 있어 조금 꺼림칙했다고 합니다. 그런 중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외삼촌이 이혼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 외숙모라는 사람이 원래가 무당인데 자신이 부당임을 속이고 외삼촌을 만나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커가면서 그 외숙모란 사람이 보기에 이 아이도 신내림을 받아야 하겠구나 싶어 어차피 이대로 두면 들킬 것 같아 늦기 전에 외삼촌에게 사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속이고 사기 결혼까지 한 데다가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를 무당으로 만들려 한다는 생각에 분노한 외삼촌은 곧바로 아이를 데리고 나와 이혼 통보를 합니다.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되고 사기 결혼이 인정되어 다행히 양육권은 외삼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외숙모란 사람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아냐며 결국은 내 딸 내한테로 오게 되어 있다고 저주를 퍼붓고는 어딘가로 떠났다고 합니다. 결국 군인인 외삼촌은 일을 나가 있는 동안에 누나 집에 아이를 맡겨놓게 됩니다. 그렇게 같이 지내는데 몇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학생인 그 누나가 학습지를 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언니 나랑 놀자 하고 옆에서 귀찮게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풀어야 한다고 하자 이거 다 풀면 놀아주는 거야? 라고 묻더니 중학교 2학년 과정의 수학 문제를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펜을 짚고는 이거 하면서 정답을 표기하더랍니다. 누나는 어이가 없어서 정답지를 들춰보니 초등학교는커녕 유치원도 다녀본 적이 없는 그 아이가 표기한 정답이 모조리 맞는 것이었습니다. 논란, 누나는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그냥 그거일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같이 살면서 가끔 닫혀있는 문을 향해 혼자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인사하냐고 물었더니 우리 엄마가 어른한테는 인사하는 거랬어라고 하며 할아버지한테 인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엔 누나 가족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조금은 소름 돋는 일들이 있으면서도 잘 지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외삼촌이 군대에서 쉬는 날 동료들과 평상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대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직업 군인이다 보니 일반인보다 훨씬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운동도 좋아하셔서 건강 하나는 장난 아니셨던 분인데 저렇게 돌아가시니 일가 친척들 전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죠. 일부는 그 외숙모가 저주를 한 거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장례식을 조용하게 치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듣고 왔는지 그 외숙모란 사람이 찾아와서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 아이를 데려가는 걸 안타깝게 지켜만 봤다고 합니다. 이후 그렇게 소식이 끊기고 한 5년 뒤쯤 집으로 전화가 와서 누나네 어머님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받자마자 이모라고 하면서 약간은 서름을 받친 목소리였다고 하네요. 잘 지냈냐고 묻자 너무 보고 싶다면서 울먹이 덜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찾아오라고 하는데 수화기 저편에서 큰 소리로 안 끊어. 인연이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라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